여러 가지 돈대라든지 그런 것들은 바로 그런 양상을 띌 수 있죠. 주위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자리. 그 위치만으로도 동북 공심도는 돈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화성의 경우에는 성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있는 형태다. 여기에 공격 기능까지 더해짐으로써 동북 공심도는 돈대의 가장 발달된 모습을 갖게 된 것이다. 동북 공심도는 정찰을 위한 돈대에서 비롯됐다면 서북 공심도는 공격 시설에서 유래한 것이다. 서북 공심도의 위치는 사방으로 공격하기 쉽도록 성벽 앞쪽으로 노출돼 있다. 이것은 공심적대에서 유래한 것으로 공심적대는 빈탑 안에 구멍을 뚫고 공격 시설을 갖춘 것이었다. 이건 역시 처음에는 성과 떨어져 있었지만 점차 성 가까이로 다가오게 된다. 성벽에 붙음으로써 각계격파의 위험은 제거하고 공심적대의 공격성은 극대화시킨 것. 바로 이것이 화성 서북 공심돈의 실체인 것이다. 우리의 전통이나 중국의 기술을 받아들여 한 단계 더 발전된 것으로 재창조한 사례는 화성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포루도 그중 하나다. 성을 방어하는 위치는 성벽 위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공격시설들을 성벽 아래쪽까지 확대시켜 놨다. 화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방화수류정 역시 풍류를 위한 정자의 기능과 방어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겉에서 보기에는 정자를 장식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 구멍들이 실제로는 바깥의 동태를 살피는 정탐시설이자 방어시설인 것이다. 화성 성곽을 따라 퍼져 있는 시설들은 공격과 방어에 유리하도록 배치한 과학적인 설계의 산물이다. 소원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만들 당시부터 중국이라든지 그 일본이 나타났던 여러 성자들을 총 수집해서 분석하고 또한 당시 있었던 전쟁 양상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조선의 18세기 이후에 쌓았던 읍성의 축성 경험들을 봉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전 성곽보다도 훨씬 실용성이 높고 또한 조선 성곽 당시 전쟁 양상에 부합하도록 조선 성곽이 만들었다는 데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것 하나 똑같은 것이 없는 화성의 건축물들. 그것은 단순한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한 결과가 아니었다. 그 하나하나에는 각각의 용도와 위치를 고려한 조선시대 사람들의 과학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이 소라 속처럼 빙빙 돌아서 올라가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자, 이 공심돈이 완성되고 나서 당시의 임금이었던 정조는 지금의 저처럼 이곳에 구경을 왔었다고 합니다. 자,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기록을 보면 정조가 이 공심돈에 와서 이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니 많이들 구경을 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심돈을 보고 아마 정조는 대단히 만족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사시설물들은 그 자체의 화력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적재적소에 배치되었는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이 공심돈의 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아까 저희가 있었던 이 공심돈의 건너편 강루입니다. 한번 내려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저 아래쪽에 보면은 화서문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공심돈이 자리를 딱 잡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통 성곽은 왜 둥근 형태로 되어 있는데 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 실제 전투가 일어났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들이 정문을 향해서 공격을 해오니까 양쪽에서 공격을 퍼부어대는군요. 자, 저 건물들이 어떤 전략적인 목적에 의해서 배치됐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자, 과연 그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4대문 중 하나인 화서문. 이 화서문의 정문 앞에는 마치 담을 둘러놓은 듯한 둥근 성벽이 가로막고 있다. 화서문의 옹성이다. 옹성은 다른 곳에 비해 취약한 동시에 공격의 제1순위가 되는 성문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시설이다. 옹성이 있을 경우 성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쉽지 않을 뿐더러 설사 적이 옹성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사방에서 포위하는 형상이 되므로 방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옹성은 화성의 4대문 앞에 모두 설치되어 있는데 위치에 따라 그 모양새가 조금씩 다르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팔달문과 장안문 앞엔 또 하나의 성문이 달린 옹성이 있다. 한양과 지방을 이어주는 도로가 성문 앞을 지나는 까닭에 우마차 등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방어할 수 있도록 이중의 성문을 만든 것이다. 성문 옆엔 또 다른 방어시설도 갖춰져 있다. 옹성보다 조금 더 앞쪽으로 돌출해 있는 적대가 그것이다. 적대는 성문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일종의 공격형 방어시설이다. 만약 적군이 정문을 향해 돌진해 온다면 성문 양쪽의 적대에서 협공을 취할 수 있다. 그만큼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것이다. 적의 공격을 받아 성문이 불탈 경우에는 오성지가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5개의 구멍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 불을 끌 수 있는 일종의 소화전과도 같은 시설이다. 화성의 서남쪽에 위치한 화양루 또한 전략적인 측면에선 매우 주목을 끄는 시설이다. 성 밖에 위치하고 있는 화양루와 성벽 사이에 용도라고 하는 통로를 만들어서 복도처럼 연결해 놓은 것이다. 여기는 원래 성 바깥이에요. 근데 여기가 워낙 높은 곳이어서 이쪽을 적에게 점거당하면 아주 곤란한 곳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돌출된 부분에다가 누각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 앞에 용도라고 불러서 이렇게 군사들이 매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